네. 먼저 일단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 오늘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빠른 반등보다는 좀 눈치 보기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선물이라든지 현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잠잠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이제 미국은 폭스콘이 이제 호실적으로 보이면서 미국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급등한 이후에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또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지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훈풍도 여전히 좀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오전장에 좀 받다가 오후에는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CES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도 이제 차익 실험 매물도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오히려 좀 쉬었던 바이오가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바이오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동안 좀 쉬었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는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중심으로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아직은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이 확 이루어질 거냐라는 기대감보다는 아직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젠슨왕 CEO의 발언 정리는 류홍민 캐스터가 자세히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지금 시장 업종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의 어떤 구분이 자꾸 좀 애매합니다. 일단 굳이 이제 강세 업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조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조선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엔터의 경우에도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오전 내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인께서 우리나라 한국 조선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또 의지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의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어떤 내러티브나 실적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버릴 이유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였었죠. 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방산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의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내러티브의 어떤 또 뭐랄까 좀 기스가 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역시도 실적주로서 다시금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어떤 문의가 살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터의 경우에도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세 어떤 섹터를 본다면은 섹터라기보다는 역시나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역시나 이것은 이제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의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섹터 대응은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고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일정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스항의 현재 기조연설 좀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돼서 오늘 발언 중에 일부 좀 노이즈가 있어서 상승폭을 좀 일부 좀 되돌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론적인 내용들을 보면 견조한 AI의 성장성 이 부분에 관련된 향후의 어떤 수요 예측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디램 그리고 낸드 가격의 좀 하락 부분들 이 부분은 범용 반도체의 어떤 실적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격 지표 하락 부분들은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감들이 일부는 남아 있지만 반대로 좀 HBM 부분 특히나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의 어떤 확장 부분들은 이제 좀 개화가 좀 시작됐던 관점에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충분히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좀 선별적으로 좀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 이슈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수급의 완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어떤 뷰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HBM 이 반도체 소부장주를 좀 중심으로 한 최근의 반등세 그리고 오늘 일부의 어떤 조정 부분들은 저는 충분한 어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분기 실적에 관련된 실적 양극화는 좀 비단이 있겠지만 해당되는 AI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3분기에 OPM이 상당히 좀 높았던 기업들이 4분기까지 해당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 중심 안에서도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그것이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해보자.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 작년에 수익률 꼴찌였죠. 그런데 올해 흐름 전 세계 증시를 줄 세워놓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YTD 기준으로 코스닥 상승률이 1위입니다. 6% 상승이고 2위가 코스피 한 4%. 그다음이 나스닥, 터키, 이스라엘 순인데 올해는 우리 시장이 좀 다른 시장 대비했을 때 수익률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 정영훈 과장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싸다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급반등세에 나선 이유는 역시나 이러한 좀 비어있는 이러한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지금 57조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작년 8월에 이제 58조 원대를 찍은 이후에 이제 50조 원대까지 예탁금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재차 연초 들어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곳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또 보게 되면 작년 8월이 증시가 이제 한 2,400선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적가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이제 반등세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400선대에선 역시나 이런 예탁금 증가와 더불어서 증시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지수 상승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하긴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개별 종목에서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이러한 안정적인 증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한 100포인트 이상 증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은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한번 조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자 우리 시장에서 또 조선과 기자재주가 또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드는 고민은 작년 내내 강했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까 지금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규 접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되는 투자 전략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희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작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선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 한번 모멘텀을 받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 호실적이라든지 추가 수주까지 이제 겹치면서 HD 현대그룹 중심으로 해서 HD 그룹 중심으로 이제 신고가를 형성했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부진했던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가를 못 벗기다가 하나오션은 오늘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선박 건조의 동맹국을 이용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해당 국가라고 해봐야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을 텐데 일본은 지금 조선업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을 언급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이제 선박 건조 능력이 거의 상실되어 있다라는 부분, 만들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공기도 좀 오래 걸리고 상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군함까지도 전투함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금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미 해군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을 작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MRO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놓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미국 내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이제 완료한 이제 한화의 오션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HD현대중공업 그룹, 그러니까 HD그룹과는 다르게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수주 물량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가 지금 오히려 방산과 같이 엮이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수혜로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발언의 결과로 결국에는 가장 수혜를 볼 거는 하나오션이라는 거를 시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인지하고 주가를 오늘 좀 올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체크해 봤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이슈가 아무래도 젠슨 황 CEO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왔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6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경부터 CES 2025 개막전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기조연설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취재진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뜨거운 취재 열기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조연설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주가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1위인 애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현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lackwell architecture, the GPU is just a beast. 92 billion transistors, 4,000 TOPS, 380 ray tracing teraflops.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자사의 최신 그래픽 카드 라인업인 RTX 5000번대 시리즈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가격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RTX 4090급 성능을 지닌 RTX 5070을 최저 $549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 RTX 4090, 4090은 $1599로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은 전작 대비 약 $1000,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인 셈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엔비디아의 신형 칩셋 RTX 플래그 칩셋의 성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ADA 세대 대비 약 1.5배에서 3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됐고, 특히 AI를 활용한 신형 가속 기술들이 탑재되면서 성능 면에서 파격적인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5000번대 라인업 시리즈는 전 세대 대비 약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데요. 이는 RTX 5070 라인에서부터 RTX 5090, 5090 라인업까지 해당하는 성능 향상으로 게임 플레이 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RTX 신제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의 제품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내용들 정리가 계속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은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핵심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반도체 우리 시장은 좀 충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반도체 섹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정말 무서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저희들 포함해서 전부 다 야 이게 뭐야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HBM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에 대한 가까운 것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약간 좀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좀 유명하죠. 반도체 섹터의 고점과 저점에서 항상 좀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리 바뀐 것은 없다라는 또 새로운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규모, 기간, 시장, 심리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어떤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레거시에 대한 어떤 업황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국 시장 보시게 되면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애플 역시도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할인해서까지 이제 아이폰을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구안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고객사에 대한 재고, 디램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이 업황으로 돌아서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잡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바로 V자로 뻗어 나가기보다는 만약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중립 의견으로 주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그 앞두고 목표 주가는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권사의 평균적인 어떤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8조 원대 중후반으로 좀 제시가 됐다가 이게 12월 말 기점으로 보면 7조 원대 이제 중후반으로 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상단이 현재 7조 9천억 그리고 하단이 7조 2천억으로 좀 제시가 됐는데 일단 이 증권사의 어떤 전망치들도 이 양극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범용반도체 가격 하락 요인들이 이번 4분기 실적에 좀 반영된 효과들은 지난 3분기 때 우리가 일회성 비용의 이식 이후에 4분기에 영업이익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좀 모두 다 반감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려 요인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된 요인들은 저는 주가에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어떤 가격 기조가 올해 1분기 전망치에서도 트렌드 퍼스도 마찬가지로 디램이 한 8에서 13% 그리고 낸드가 10에서 15% 정도에 대한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된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 그래서 이제 1분기까지는 좀 다소 어려운 시점이 되겠지만 과연 저 중요한 전략,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은 기존의 HBM3 전략과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가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좀 주목해 본다면 오히려 저는 현재 구간에 저는 충분한 좀 매수의 좀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한다면 어떤 거 보시겠어요? 삼성전자를 봐야죠. 지금 삼성전자가 핵심이라 보세요. 네네. 지금 PBR 관점에서 한 0.9배 정도 좀 내려간 상태지만 네. 여기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방 요건들은 좀 다소 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면 확정 실적 발표에 과연 이제 4분기 이제 올해죠. 올해 전략에 관련된 퀄테스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좀 해준다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리스크들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악재 되돌림 쪽에 더 주목을 하셨고 반도체 이야기는 이건희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대요. 근데 오늘 유망주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엔비디아 코멘트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이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기에서 기술 이전 같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이맘때쯤 매년 이제 연례 행사로 이제 열리는 이제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ES와 더불어서 이제 증시에서 상당히 좀 주목하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한 3년여 동안은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한 3년 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었고 그 근간에는 역시나 지난 2021년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의 또 피해 업종으로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난 3년간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상적으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참여한 그 기업들이 이제 뭐 대규모 뭐 라이센스 딜이 발표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좀 이벤트들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뭐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우선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또 이제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이제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도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아마도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4분기 또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1월 달에는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센티멘트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정 체크해드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사흘째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해 들어 돌아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반가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강세와 간밤 폭스콘의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선호했던 그동안의 흐름과는 반대로 오늘은 삼성전자를 순매수 상위에 올렸고요. 또 기관은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면서 반도체주에 힘을 더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현재 4% 가까이 상승, 4거래일간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가 강세였지만 곧 바이오로 그 중심이 조금 넘어갔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메인 세션에 공식 초청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담으면서 현재도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양주체가 동반 매수한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오션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현대로템은 오랜만에 매수가 돌아왔고요. 하나오션은 간밤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 부활과 함께 동맹국을 이용한다는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강세인데요. 특히 외국인은 하나오션을 3거래일,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10%대 급등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수 종목도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JYP엔터 그리고 알테오젠을 담았습니다. 오늘 엔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과 바이오 대장주를 담은 건데요. 기관은 바이오 세 종목을 담으면서 오늘 바이오주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우선 외국인의 매수 종목 중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포착되는 종목은 크게 없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3일가량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주가 흐름이 같이 가진 않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은 모두 섹터가 다양한데요. 4분기 실적 기대에 강하게 상승하는 JYP 엔터부터 또 5거래일간 60%가량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알테오젠과 파마 리서치, 테크윙을 매수했습니다. JYP 엔터는 장중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바이오주를 상당히 담았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던 D&D 파마텍 그리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을 오늘은 기관이 순매수 상위에 담았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주가 5거래일간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피 수급 특징주 현대 로템 가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뭐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방산주는 꾸준히 담아가는데 오늘은 기관까지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쌍끌이 순매수 현대 로템입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조정을 잘 받았죠. 이제 연말 이제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12월 3일에 이제 계엄 국면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45,000원 미만으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일단 지금 현대 로템 관련돼서는 K2 폴란드발 이제 K2 전차 인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매출은 한 22.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8% 이상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추가로 수주할 때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2차 K2 전차 수출 역시도 늘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체결이 예상되는 폴란드 2차 계약이 있고요. 또 지금 루마니아도 지금 협상을 계속 했었는데 루마니아발로 이제 K2 전차 수출 협상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루마니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빨리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이슈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전고점 향해서 지금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평가. 코스닥 순매수 상위는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쪽이죠. 김성훈 이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HBM과의 어떤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HBM 관련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두 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테크윙이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 두 개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HBM 테스터죠. 큐브 프로버에 대한 장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 이벤트를 가지고서 정말 무서운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과 함께 쉬어갔다가 이번에 다시금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어다이 레벨 테스트 장비 역시도 현재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워낙에 좀 검증이 된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큐 프로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만약 견조하다라면은 물론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계속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따라서 같이 뭐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크닉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좀 체크해봤습니다. 오장 유망주 이어서 열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크래프톤 게임주 모처럼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일부 부각되면서 한 2거래일 정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오늘은 3.9% 일부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실적의 기대 요인 그리고 올해 출시됐던 3종의 신작 라인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어떤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나오고 있는데 특히 3분기에 대비해서도 뭐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61% 정도 증가했던 2,600억 원 정도의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비용의 일회성 비용들이 좀 집중될 수 있는 4분기 요인들 좀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배틀그라운드 IP의 주력 포인트 이 부분들에 대한 트래픽 증가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대 요인들은 단순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를 좀 넘어서 2025년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어떤 IP 기조를 안정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인조이 신작 기대작이었던 인조이의 조기 출시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는데 3월 28일로 좀 일단 예정은 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어떤 베타 버전이 아닌 심스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된다는 점을 좀 참고했을 때 이 인조이로 해서 이어진 신작 라인업의 흥행 기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JYP 엔터 오늘 수급 좋던데요. 정영훈 과장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의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정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겹치면서 안 좋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투어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이제 큰 폭의 좀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선 공개를 하면서 새로 이제 그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신인 그 보이그룹 킥플립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단기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기관의 수급 유입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건희 대표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 일단 작년 12월 19일 날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그때 목표가가 일단 닿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일단 한미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10만 원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이제 폭스콘의 실적이 워낙 좋았다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주가를 이제 사상 최고가를 보냈는데 결국엔 지금 HBM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중이고 HBM4도 결국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의 확대에 가장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주로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검사 장비도 같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지금 자리 이제 기술적으로는 121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로 못 하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미국 시장의 그 반도체 강세 부분, AI 산업의 확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미 반도체 여전히 탑픽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얼마 전까지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 한 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은 종목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6.7조 원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현대글로비스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노이즈가 없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대모이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의 또 모멘텀 역시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조선주와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